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꿰는 경우가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옷이 비틀어져 버리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때 빨리 풀고 다시 꿰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고 해서 계속 꿰버리면은 그 옷이 좀 비틀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옷 입고 세상에 나가면 웃음거리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머리가 어디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일머리를 아는 사람을 흔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박정희 같은 사람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제일 먼저 한 일이 틀려버리면은 그 후유증이 임기 내내 간다 이거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국방부로 가겠다. 국방부는 2달 안으로 방 빼. 이게 맨 처음 한 일입니다. 그때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정부에 명령을 낼 수도 없고 예산을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사람이니까 문재인 정부도 처음은 반대하다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예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 보수 세력이 견제를 했어야죠. 반대를 했어야죠. 그리하여 그 일을 중단시켰어야죠. 그래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것이고 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령탑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령탑은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그 아래 여러 공무원들이나 부서가 중심을 잡고 기준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흔들려 버렸어요. 집무실과 공관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통에 아래 사람들은 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불안하죠. 기준점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머리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뻔한 실수를 본인이 그리고 부인이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은 여기에 견제를 해야 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보수 지식인들이 왜 침묵했느냐. 아주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을 처음부터 반대한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손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름이 있는 지식인으로 치면은 반대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될까요? 그것도 한 번 반대해서는 안 되고 저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뭐 한두 사람 될까요? 이게 좀 쓸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대통령실 이전과 그 후유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글을 써온 소수 그룹 중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 팬클럽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제 3년 동안 선거를
다시 읽어보니까 정확한 예측을 했구나 하는 어떤 자부심은 느끼게 됩니다. 2022년 3월 9일에 당선되었고, 그리고 뭐 정확히는 2022년 3월 10일입니다. 그 6일 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갑제닷컴에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야 대통령 부호 이전은 작은 천도이다, 졸속으로 허영심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때 썼던 거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대통령 부를 옮기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5월 10일 시작되는 임기 전에 대통령 부 건물을 짓든지 기존 건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제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궁은 국가의 상징이자 국가의 심장이자 정치의 중심으로서 역사성, 상징성, 편리성, 안전성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2달 안으로 그런 장소를 고르고 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다. 대통령 부가 황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면은 국민들이 불안해진다. 허영심에 사로잡혀 무리를 하면 실수를 한다. 국가의 상징적 존재에 대한 실수는 오래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머리에 무슨 정보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허영심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통령실이 민족사의 중심인 광화문 지역을 떠나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광화문을 떠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사의 정통성이 광화문에 모여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옮기는 장소는 약속한 대로 광화문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조 개국의 3대 건축물인 경복궁, 종묘, 사직단이 이 지역에 있고 대한제국의皇궁인 덕수궁, 대한민국 시대의 서울시청 정부종합청사 국립현대미술관이 여기에 있다. 지금 거론되는 용산은 임진왜란 때 왜군, 주둔, 일제 때 조선군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다는 외세의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 좋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맞다. 백악관, 엘리제궁, 크렘린궁 등이 보여주듯이 대통령궁은 그 나라의 대표적 건물이어야 한다. 있는 건물에 대통령부가 들어가는 것은 긴급할 때 임시 처방으로 하는 일이다. 지금이 그런 때인가? 3. 광화문을 꺼리는 이유로 경호상의 문제를 대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에 그냥 있는 것이 낫다. 4. 대통령부를 옮기는 것은 작은 천도이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 상징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상징성이 졸속 이전으로 훼손되면 불길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구청 옮기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구청도 그렇게 옮기지는 않죠. 2달 만에 구청 옮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권력자의 허영심은 비싸게 계산된다. 2022년 3월 1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반대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닙니다.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국정 운영 초기에 대통령님과 함께 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에 넘지만 조언을 드립니다.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을 포함하여 차제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한 검토를 시키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하여 국가 중대사에 걸맞는 집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급히 결정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종석 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도 당시 이 주장은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상황에 대한 오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대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내에 집무실을 사용해가지고 소통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설명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졸속 이전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산 엑스포라든지 이른바 의료개혁을 발표를 할 때 보면은 핵심 정보가 엉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완전히 오판을 해가지고 그 오판한 정보에 근거해서 밀어붙이다가 결국 파탄지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있어서 정확한 정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하는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현재 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어서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졸속 이전 자체가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도 하지 못한 방식이었음을 지적한 언론은 그때 없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러면은 이승만, 박정희 등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를 모독하는 말인데 제왕적 권력이라면은 세습 권력이란 뜻인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침을 뱉고 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될까요? 저는 하도 화가 나서 2022년 3월 20일 문화일보에 저 돈으로 의견 광고를 내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사령탑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왕적 요소는 없지 않았지만 지난 70여 년 한국 현대사 중심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선동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주석궁이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제가 쓴 광고문입니다. 요게 문화일보 사설면에 났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단 현실에 비추어 청와대의 특수한 처지를 양해하고 참아왔지 않습니까? 광화문과 용산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광화문은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뿌리 내린 곳이고 한반도 전체의 중심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을 떠나면 역사성을 잃게 됩니다. 외세와 병영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용산은 민족사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용도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것은 병칙적 용도 변경으로서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한 추진 과정에서 군인들, 건축가, 교양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역사적 건물인데 어떻게 임시정부 청사 마련하듯 합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 이렇게 무리한 이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물리면은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여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진짜 제왕적 권력의 형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이 국군 장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한 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는 식인데 입이 있어도 역시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답다는 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가슴 속의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11 테러 때 펜타곤 안에 백악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두 기능을 모아놓지는 않습니다.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렀습니까? 5년 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고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전이나 신축 공약을 내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기자생활 52년째인 해방동의로서 경험상 권력자가 허영과 오만에 빠지면 예외 없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역사 앞에 겸손하셔서 선거 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실천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을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대론을 펼친 사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를 하다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 박수부대로 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이름도 붙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청와대 시설은 수시로 이용합니다. 영빈관과 상춘제. 그리고 집무실은 거기 있고 또 숙소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숙소 잡는데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이용한다더니 그게 낡았다고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밀고 들어가서 외교부 장관 공관은 저 삼청동에 있는 비서실장 공관으로 갔다가 거기도 좁다고 해가지고 숙소는 경호처장 공관으로 옮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서 끝날 줄 압니까? 다음 대선 때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만약 어느 후보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충청도 세종시에 짓고 있는 제2 집무실을 아예 상설 집무실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통령부가 세종시로 옮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동훈 국힘당 대표는 총선 즈음에 공약을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다 몽땅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의 대부분은 다 거기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종시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로 그러는데 천도를 하려면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못을 박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관습 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옮기려면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 수도로 바꾸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으냐? 김정은을 유리하게 하는 거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북 간의 대결 구도는 삶의 양식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그 핵심은 북한이 정통성이 있느냐,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느냐, 평양이 정통성이 있느냐, 서울이 정통성이 있느냐의 대결입니다. 평양과 서울이 대결하면 당연히 서울이 우위에 서죠. 그러나 평양과 세종시의 정통성 대결로 가면은 불리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서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고구려도 망하고 백제도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을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수도를 남쪽 내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건 패배주의입니다. 또 북한이 요사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통일을 포기한다. 각각 다른 나라로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편성해가지고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자유통일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무진막지한 단순 무식한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이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